윤지은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비록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밝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던 지은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 정민수를 사랑하게 되었다. 민수는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였고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다. 몇 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약속한 지은과 민수. 지은은 비록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민수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기 위해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은은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차려입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원피스, 할머니가 손수 빗어준 단아한 머리 모양까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저 드디어 행복해져요. 마음속으로 하늘의 부모님께 이야기하며 할머니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상견례 장소는 고급 한정식당의 별실이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도착한 지은은 곧 민수와 그의 부모를 마주했다. 민수의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로 지은을 맞아 주었다. 그러나 민수의 어머니 한정혜는 처음부터 싸늘한 눈길로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정혜의 입가에는 억지로 짓는 듯한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탐탁치 않음이 가득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다. 지은은 정중하게 큰절하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혜는 코웃음 치듯 미세하게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서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수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몇 마디 건넸지만 그의 어머니는 연신물만 홀짝일 뿐 좀처럼 웃지 않았다. 마침내 한정식 코스 요리가 차례로 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긴장한 듯 손을 떨며 찻잔을 들었고 지은은 그런 할머니의 손을 슬며시 잡아들였다. 그때였다. 민수의 어머니 정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지은 씨라고 했나요? 지은은 화들짝 놀라 잔을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 했다. 아, 예, 어머니.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정혜는 냉랭한 시선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부모님은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혜는 차가운 눈길을 할머니 쪽으로 잠깐 흘겼다. 대신 할머님이 오셨다고? 그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움츠러드는 마음을 다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정혜는 콧방귀를 뀌듯 작게 비웃었다. 그래요.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니 예의범절은 누가 가르쳤나 했더니 갑작스런 모욕에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 역시 당황하여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민수가 놀라서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고 말했지만 정혜는 손짓으로 아들의 말을 막았다. 민수야, 잠깐 있어 봐라. 내가 아직 할 말이 남았다. 정혜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민수를 제지하더니 다시 지은을 향했다. 우리 민수가 말이지 어머니 없는 처자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들어봤어요? 지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참고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를 민수가 사랑해준 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제가 민수 씨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혜는 냉소를 띠며 응수했다. 생각해보렴.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인데 지은 씨는 집안이라 부를 만한 배경이 없잖아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아들이 고생길에 들어설 게 뻔한데 어떤 부모가 환영하겠어요? 그 순간 지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애써 참으며 말했다. 저희 할머니가 부모님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살아서 민수 씨와 가정을 잘 꾸려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용기를 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예, 제가 지은이를 친손녀 이상으로 잘 키웠습니다. 예절도 교육했고요. 그러나 정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비웃음을 흘렸다. 허허, 교육이라 아무리 그래도 부모 없는 티는 감출 수 없죠. 정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지은의 가슴에 박혔다. 민수의 아버지가 당황하여 여보, 그만하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정혜는 오히려 더욱 언성을 높였다. 아니에요, 여보.
난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저렇게 가정환경 불쌍한 애하고 결혼했다간 두고두고 흉이 될 거라고요. 그녀는 지은을 향해 손가락까지 가리켰다. 솔직히 말해서 윤지은 씨, 우리 아들이 댁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당신이 우리 민수 옆자리에 앉을 만큼 괜찮은 집안 아가씨인가요? 가방끈이 길어요. 뭐 돈이 많아요. 부모가 대단하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나 노골적인 모욕에 지은은 숨이 막혀왔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는 수치심과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이보세요 부인. 할머니가 분연히 나서려 하자 지은이 손을 꼭 잡고 만류했다. 눈물을 간신히 삼킨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 씨를 사랑하는 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민수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정혜는 비웃으며 대꾸했다.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 보지. 난 우리 민수 절대 고생시키기 싫으니까 이 결혼 결사 반대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민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머니 제발요. 제가 지은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잘 살게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애원했지만 정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된다 했잖아. 어머니 말 못 알아들어? 당장 파혼해. 그 가혹한 말에 지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얼굴이 창백해진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더 이상 이 모욕적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홀이 있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도 충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민수가 당황하여 지은 씨 하고 따라 일어서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팔을 붙잡았다. 어딜 가니? 앉아. 정의 완강한 목소리에 민수는 눈물을 머금은 채 주저앉고 말았다. 지은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식당을 뛰쳐나갔다. 할머니는 연신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미안하다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두 사람의 볼 위에 흐르는 눈물을 식혀주었다. 지은은 치밀어 오르는 슬픔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찮은 사람일까? 사랑조차 할 자격 없는 사람인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그렇게 상견례는 악몽처럼 끝났다. 지은은 첫사랑이자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사과했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해서 너를 이런 꼴 당하게 했구나. 지은은 오히려 그런 할머니를 달랬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 잘못 없어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마저 허망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너무도 모욕적이고 가슴 아픈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부모 없는 티는 지울 수 없다. 가정환경 불쌍한 애 흉이 될 거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매도하는 현실에 지은은 절망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두고 보세요. 언젠가 반드시 저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상처로 얼룩진 결심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다. 밝혀진 출생의 비밀. 상견례의 충격 이후 며칠 동안 지은은 깊은 상심에 빠져 회사를 병가내고 집에만 머물렀다. 민수에게서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다.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그녀는 도저히 민수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수 역시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었는지 문자에는 거듭된 사과와 함께 자신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차마 답장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퍼부은 모욕이 너무도 치욕스러워 민수와의 추억까지도 더러워진 기분이었다. 할머니는 그런 지은을 걱정하며 곁을 지켰다. 우리 지은이 밥은 좀 먹자. 이러다 병나. 할머니는 죽을 떠먹이려 했지만 지은은 입술만 겨우 떼었을 뿐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멍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던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약이란다. 조금만 마음을 추스르자. 그 집안도 결국 자기들 잘못을 깨닫게 될 거야. 며칠째 침울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할머니는 낯선 중년 남성을 마주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그러나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윤지은 씨 댁이 맞습니까? 할머니는 경계하며 대답했다. 누구신지?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JK그룹 법무팀장 강석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JK그룹이라면 전국적인 대기업 아닌가. 그런 회사의 법무팀장이 우리 집에는 웬일이지?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로 우리 손녀를 찾으시는지 할머니가 조심스레 묻자 강석훈 팀장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전해드리며 직접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중요한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다. JK그룹 회장 윤재혁과 피검자 윤지은의 친자 관계를 99.99%의 확률로 확인함. 이라는 문구가 서명하게 찍혀 있었다. 할머니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게 대체 무슨... 할머니가 당황해하자 마침 방에서 나온 지은이 다가왔다. 할머니, 누구세요? 지은은 낯선 남자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강석훈 팀장은 지은을 보자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은 씨 맞으시죠? 지은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런데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가... 강석훈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JK그룹 법무팀장으로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나왔습니다. 윤지은 씨께 중요한 사실을 전해드려야 해서요. 지은은 JK그룹 회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쾅 뛰었다. JK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굴지의 대기업이다. 그런 곳의 회장이 왜 자신을?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이라뇨? JK그룹 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강석훈은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조심스럽게 밝혔다. 윤지은 씨,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대기업 회장 이름까지 알 리 없었다. 회장님 성함은 윤재혁이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의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지은은 할머니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재혁, 윤재혁이라 했다. 지은아, 그분이 네 친아버지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주저앉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다급히 물었다. 할머니는 이미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지은아. 할머니는 흐느끼며 굵은 눈물을 떨구었다. 강석훈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할머님 말씀대로입니다. 윤재혁 회장님께서는 윤지은 씨의 친부이십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엄마 아빠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붙잡고 눈물 속에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내 엄마, 우리 딸이 죽던 날에 내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었다. 그때서야 그분이 내 아버지인 줄 알게 되었지. 하지만 이미 사고로 늦었고 그 뒤로 회장님 댁과 연락이 끊겼단다. 내가 겁이 났어. 저 큰 집안에서 혹시라도 너를 빼앗아갈까봐. 그래서 끝까지 숨고 지냈다. 출생신고도 내가 너를 내 딸로 올렸고. 미안하다. 지은아, 너에게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 지은은 충격과 혼란 속에 눈물을 터뜨렸다. 지금 듣는 이야기가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강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윤지은 씨. 회장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따님, 아니 윤지은 씨를 찾기 위해 사비를 털어 조사해 오셨습니다. 최근에서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이렇게 확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은은 옆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미안함과 안도, 복잡한 심정으로 손녀의 볼을 어루만졌다. 그래,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셔. 그리고 너를 찾으려고 애쓰셨대.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왈칵 눈물을 쏟았다.
지난 며칠간 자신을 짓눌렀던 상처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부모 없는 서러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자신에게 사실 아버지가 있었다니. 그것도 거대한 JK그룹의 회장이라니. 믿기 어려웠지만 분명한 사실이었다. 얼마 후 JK그룹 회장실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던 지은이 전화를 받자 굵직하면서도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이니? 그 한마디에 지은은 가슴이 울컥했다. 혈연의 인연은 신비한 것인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그녀는 간신히 응답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재혁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이어졌다. 내 딸 맞구나. 지은아, 아버지다. 내가 정말 널 이런 식으로나마 목소리를 듣게 되는구나. 지은의 눈가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 내 딸 미안하다. 미안해. 그동안 널 찾느라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가 널 찾았으니 고맙다.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줘서. 윤재혁의 목소리에는 한없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계신지도 몰랐고 저 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울먹이는 그녀의 말에 윤재혁은 다 내 잘못이다. 내 어머니와 너를 지키지 못한 내 탓이야. 용서해다오 하고 사죄했다.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겨우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혼란스럽지만 저도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윤재혁은 그 말에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래 주겠니? 고맙다. 내가 지금 바로 너희 집으로 가겠다. 아니, 내가 불편하면 호텔로 나올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지은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로 오세요. 할머니랑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검은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정장이 잘 어울리는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강석훈 팀장의 안내를 받으며 다가오는 윤재혁 회장은 눈앞에 펼쳐진 허름한 주택가의 작은 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벌써부터 눈물이 맺혀 있었다. 문이 열리고 마당으로 지은과 할머니가 나온 모습을 보자 윤재혁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달려와 지은 앞에 멈춰 섰다. 지은아. 윤재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딸의 어깨를 잡았다. 지은은 눈앞의 남자가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 그녀가 조심스레 부르자 윤재혁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딸을 끌어안았다. 그래, 내 딸 지은아.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부녀는 비로소 재회했다. 지은도 소리내어 엉엉 울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윤재혁은 한참을 딸을 안고 흐느끼다. 이내 할머니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그동안 제 딸을 지켜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런 재벌 회장의 깍듯한 인사에 할머니는 당황하여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우리 지은이 키운 것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숨겨서. 윤재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 딸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혁 회장은 딸 지은과 외할머니를 정중히 모시고 JK그룹의 사택으로 향했다. 초호와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지은은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얼떨떨했다. 대문이 열리자 집사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오십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안내된 거대한 거실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재혁의 어머니, 즉 지은의 친할머니였다. 어머니, 따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윤재혁이 조용히 말하자 노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순간 지은은 등이 뻣뻣해지는 긴장감을 느꼈다. 혹시 이분도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걱정과 달리 노부인의 눈에서 금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 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부인은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우리 가엾은 것. 어디 보자. 내 손 좀 잡아봐라. 지은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노부인은 소녀의 손을 꼭 쥐며 흐느꼈다.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꼬. 이제 할미가 있다. 내가 있다. 얘야. 노부인이 지은의 두 볼을 쓰다듬는 손길은 따뜻했다. 지은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가족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친할머니도 모두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었다. 세상에 자신이 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불과 며칠 전과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었다. 그날 저녁 윤재혁 회장은 기자들을 불러 공식 발표를 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JK그룹 회장이 혼외로 낳은 딸을 마침내 찾아 집으로 들였다며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마치 동화 같은 사연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윤지은이라는 인물에 대해 취재했고 그녀의 평범했던 과거까지 낱낱이 기사화되었다. 순식간에 윤지은이라는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재벌가에 숨겨진 상속녀로 밝혀지자 세상은 떠들썩했다. 당연히 이 소식은 민수의 집에도 전해졌다. 거실 TV 화면에는 JK그룹 회장 부녀 제외의 장면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그 뉴스를 바라보던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의 어머니 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두 손은 덜덜 떨렸다. 저 아이가 JK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TV 화면에 비친 지은의 얼굴을 확인한 정혜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상견례 날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메아리 쳤다. 부모 없는 티, 불쌍한 애, 흉이 될 거다. 그때 자신이 짓밟았던 아이가 사실은 재벌가의 핏줄이라니. 정혜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민수의 아버지 역시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이 뉴스를 접하고는 바로 집으로 달려왔다. 어머니를 마주한 민수는 단박에 상황을 짐작했다. 정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쩌면 좋아. 내가 감히 JK그룹 회장의 금쪽 같은 딸을.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식은땀을 흘렸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착잡한 심정이 되었다. 한편으론 안타깝고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다 당신이 만든 일이에요. 민수의 말에 정혜는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민수야, 지금 당장 윤지은 씨, 아니 지은 아가씨에게 찾아가야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가서 빌고 빌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그녀는 휘청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민수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사과 한들 받아주기나 할까? 당신 참 큰일 쳤소. 정혜는 눈물을 터뜨리며 어떻게든 해야지. 우리 민수 장래도 걸린 문제라고 하며 다급해했다. 민수는 입술을 앙 다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지은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참담했다. 결국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이 지경으로. 그는 어머니에게 섣불리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결국 그 다음 날 한정혜는 혼자서 JK그룹 사택 앞으로 찾아갔다. 경비의 제지를 받았지만 그녀는 울며불며 소리를 쳤다. 윤지은 아가씨 좀 보자고 전해줘요.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빌고 싶어요. 요란한 소란에 결국 집안 사람들이 지은에게 보고했다. 지은은 창문 너머 멀리서 보이는 한정혜의 모습을 보았다. 전날 뉴스를 보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한 그녀가 머리는 산발인 채 울부짖고 있었다. 가슴 한켠이 씁쓸하게 얼어붙었지만 지은은 담담하게 제가 나가볼게요 하고 현관을 나섰다. 집 앞에서는 경비원 두 사람이 정혜를 막아 서 있었다. 정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다. 제발 지은 씨, 아니 지은 아가씨,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보자고 전해줘요. 그때 대문 안쪽에서 지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혜는 마치 기적을 본 듯 엉거주춤 얼어붙었다. 윤지은, 아니 이제는 JK그룹 윤 회장의 따님인 그녀가 어제 뉴스에서처럼 세련된 원피스 차림으로 고개를 들고 서 있었다. 정혜는 재빨리 일어서서 지은에게 달려오더니 곧바로 큰절을 하듯 바닥에 엎드렸다. 아가씨, 아니 지은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정혜는 울면서 애원했다. 그녀의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숙이고 두 손을 비벼댔다. 불과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만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추한 몰골로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채 용서를 구하는 모습뿐이었다. 지혜는 그런 정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가슴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지난날의 수치와 분노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때의 나약한 윤지인이 아니었다. 지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개 드세요, 한정혜 씨. 정혜는 겁에 질린 얼굴로 조심스레 얼굴을 들었다. 지은의 표정은 냉랭하게 굳어 있었다. 제가 더 이상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은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어머니 없는 티 나는 불쌍한 집안 아이라고 하셨죠. 그런 저를 며느리로 못 받아들이시겠다던 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아 빌었다. 그땐 제가 미처 몰랐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민수 장래 걱정에 그만. 제발 용서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떼지 못하고 간청했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용서라. 제가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정희 씨, 그날 제게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비수였는지 아세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정혜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부탁이에요. 우리 민수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은의 눈빛이 번득였다. 민수 씨 생각이라 참 이기적이시군요. 그럼 제 인생은요? 제가 받았던 모욕은요? 그날 이후 제가 얼마나 괴로웠고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정혜는 더욱 머리를 조아렸다. 못난 어미를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민수가 아직도 지은 씨를 사랑해요. 두 아이의 사랑만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사랑,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도망치듯 나왔을 때 민수 씨가 저를 붙잡으러 나오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군지 똑똑히 봤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사랑하긴 했을까요? 적어도 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 씨와 저는 인연이 아니란 걸요. 정혜는 울부짖었다. 아닙니다. 민수 그 녀석 지금도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다 망쳤다고.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결혼 허락할게요. 아니, 오히려 우리 쪽이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 그만하세요. 지혜는 단호히 손을 내저었다. 그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민수 씨와 이어질 생각 없으니 걱정 마세요. 정혜는 절망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 아가씨, 제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듯 다시 바닥에 엎드려 지은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은은 한 발 물러서며 냉정히 말했다. 차라리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자존심과 행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혜는 흐느끼며 말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돈이든 뭐든 어떻게든 보상할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갈 겁니다. 한정혜 씨도 제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저와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정혜는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무릎을 꿇은 채 얼어붙었다. 더 매달려봐야 소용없음을 직감한 것이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섰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경비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원들은 한정혜를 부축해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다. 지은은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 한켠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이 교차했다. 뒤이어 마당 안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다가와 손녀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지은이 마음고생 많았다. 지은은 할머니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닌 복잡한 심정의 눈물이었다. 억울함과 통쾌함, 허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첫사랑과 얽힌 악연은 말끔히 마무리되었다. 재벌 상속녀의 실현, 윤지는 JK그룹의 공식적인 상속녀로 받아들여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데렐라 스토리의 이면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할머니와 단둘이 평범하게 살아왔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일원이 된 것은 나는 혼란을 불러왔다. 우선 JK그룹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선이 있었다. 윤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에 축하와 환영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특히 JK그룹 경영진 중 일부는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후계자로 급부상한 지인을 경계했다. 회장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최태식 부사장은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다. 그는 오랫동안 회장을 보좌하며 스스로도 회사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혹시나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으리라 내심 기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젊은 여성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생겼으니 그의 속이 쓰릴만했다. 최 부사장뿐 아니라 일부 임원들도 회장의 딸이라고는 하지만 비fe 엘리트 출신인 지은을 못마땅해 했다. 지은은 그런 속사정을 알 리 없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아버지 윤재혁 회장은 지은에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며 부담을 덜어주려 했지만 지은은 마음이 급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려면 무엇보다 유능한 모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JK그룹 각 계열사의 자료를 밤늦게까지 읽고 경제신문과 경영서적을 붙들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바로 강석훈 법무팀장이었다. 그는 처음 지은을 찾아왔던 그날부터 줄곧 회장 부녀의 만남을 곁에서 도왔고 지은이 새 환경에 적응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다. 지은이 모르는 회사 용어 하나에도 일일이 설명해주고 혹여 모욕적인 기사를 보고 상처받을까 주변도 단속해 주었다. 사실 강석훈은 회장 윤재혁에게는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다. 오래전부터 회장을 보필해온 그는 회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지은의 존재가 드러나기 전부터 그녀를 찾는 일에 깊이 관여해왔다. 지은에게 있어 강석훈은 낯선 재벌 세계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정신없이 지나갔다. 가족으로서의 예법 교육, 재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인사, 언론 인터뷰 등 평범한 직장인 윤지은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들의 연속이었다. 각종 언론에서는 그녀를 두고 추측성 기사를 내기도 했다. 윤 회장의 숨겨진 혼외딸, 경영권 향방은 보잘것없던 비운의 딸 신데렐라가 되다. 같은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끊이지 않았다. 지은은 그런 보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최대한 담담히 견뎌냈다.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니까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옆에서 할머니와 친아버지 그리고 친할머니까지 모두 애정으로 지켜봐 주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시선이 더 가까운 곳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은은 이사들이 모이는 그룹 임원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지은에게 경영을 가르칠 겸 경청만 하라고 했고 공식적으로 그녀를 후계자로 소개하려는 자리이기도 했다. 커다란 회의실의 긴 테이블 끝자리에 회장과 나란히 앉은 지은은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윤재혁 회장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 딸 지은이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저를 도와 그룹의 일들을 배워갈 터이니 많이들 협조하고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입니다.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몇몇 임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최태식 부사장은 마지못해 손뼉을 몇 번 치는 둥 마는 둥 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조용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중간중간 최태식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회의 말미에 최태식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따님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이야 가족 경영 차원에서 이해합니다만 아직 경영 수업은커녕 회사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는데 중요한 안건들까지 함께 논의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그의 말투는 겉보기엔 공손했지만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윤재혁 회장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려 할 때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차분히 이어갔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는 자세로 참석했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이 자리의 논의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의외로 담담하고 겸손한 지은의 대답에 세장과 몇몇 이사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최태식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겸손한 척은 과연 언제까지 저 태도를 유지하나 보자. 그는 그렇게 마음먹었다. 며칠 후 지은은 그룹 내 한 계열사의 프로젝트 팀에 연수 겸 실무 체험을 나가게 되었다. 아버지의 권유였다. 직접 발로 뛰면서 배워봐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다. 현장 경험을 해보렴. 그렇게 JK그룹 산하 JK전자 개발팀의 신입사원처럼 출근하게 된 것이다. 지은은 자신의 신분이 팀에 부담이 될까 봐 팀원들에게 자신을 회장 딸이 아닌 연수생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팀원들이 완전히 똑같이 대하긴 어려웠지만 지은의 진심 어린 태도에 다들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프로젝트 팀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전문적인 전자제품 개발 회의에서는 모르는 기술 용어가 쏟아졌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일도 서툴렀다. 그러나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를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은 팀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았다. 그녀가 회장 딸임에도 아래씨를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현장 직원들은 감탄하기 시작했다. 팀 내에서도 조금씩 회장님 딸이라고 해서 거만할 줄 알았는데 완전 성실하네. 솔직히 첫날엔 걱정했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같은 긍정적인 말이 돌았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녀를 좋게 볼 수는 없는 법이었다. 최태식 부사장은 이 프로젝트 팀의 성과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마침 회사 내에서 중요한 발표회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다. 최태식은 회장이 딸을 실무에 투입시킨 것을 못마땅해 하며 만약 그녀가 발표를 망친다면 후계자로서의 자질에 흠집이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은밀히 프로젝트 팀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아무래도 발표는 윤지은 양이 직접 하는 게 좋겠어. 회장님도 보실 텐데 실력을 보여드려야지. 표면적으로는 기회를 주라는 말이었지만 사실상 함정이었다.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한 지인이 큰 발표를 맡았다가 실수하면 체면을 구길 것이 뻔하다고 본 것이다. 팀장은 난처했지만 부사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 결국 발표자가 지은으로 내정되었다. 발표 일주일 전 팀장은 지은에게 어렵게 그 사실을 전했다. 지은 씨, 이번 발표회 때 우리 팀 발표를 지은 씨가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다. 제가요? 선배님, 제가 해도 될까요? 중요한 자리일 텐데. 팀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부사장님께서도 지은 씨가 해야 한다고 하시네. 아무래도 회장님도 오시는 자리니까. 지은은 속사정을 짐작했다. 아마 자신을 시험해 보려는 거겠지. 부담이 컸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모두 날 지켜보고 있어.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볼게요. 그날부터 지은은 발표 준비에 몰두했다.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고 핵심 메시지를 추려 발표 슬라이드를 직접 만들었다. 팀 선배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지은은 아니요. 제가 먼저 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묻겠습니다. 라며 주도적으로 임했다. 밤늦도록 사무실 불을 밝히며 준비하는 지은에게 강석훈 팀장도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매일같이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가끔 야식도 사다 주며 응원했다. 할머니와 아버지도 지은을 믿는다며 힘을 주었다. 드디어 발표의 날이 되었다. JK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계열사 사장들 그리고 업계 파트너들이 모이는 큰 자리였다. 지은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회장인 아버지 윤재혁도 앞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태식 부사장이 교묘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다. 떨지 말자. 할 수 있어. 난 이 프로젝트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 지은은 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안녕하십니까. JK전자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윤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살짝 떨렸지만 이내 준비한 자료 내용에 집중하면서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또렷하게 설명해 나갔다. 초기 시장 조사부터 개발 과정,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시제품의 혁신적인 기술과 예상되는 시장 반응까지. 발표가 중반을 넘어설 때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한 임원이 손을 들고 끼어들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경쟁사 출신으로 최근 JK그룹에 영입된 외부이사였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윤지은 양. 그런데 방금 설명한 기술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 기술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과 특허 확보 전략은 어떻게 되죠? 꽤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지은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술팀에서 주로 담당하던 영역이라 깊이 있게 설명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했다. 회장과 최태식 부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은은 차분히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해당 기술 구현은 두 가지 핵심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는 프로젝트 팀에서 밤새 자료를 읽으며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렸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자신이 이해한 바를 최대한 풀어 설명했다. 이어서 특허 전략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답변했다. 현재 국내 특허 출원은 완료했고 해외 주요 국가에도 동시 출원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분 구조상 협력 관계인 JK테크 법무팀과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일순 조용해진 회의장.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외부 이사도 흡족한 듯 충분한 답변이군요 하고 미소 지었다. 지혜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끝까지 발표를 마치자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윤재혁 회장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최태식 부사장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만지작거렸다. 저 정도로 해낼 줄이야. 그의 속셈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은이 기대 이상으로 훌륭히 해낸 것이다.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연회 자리에서 지은은 여러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축하를 받았다. 첫 발표라더니 대단하던걸.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오늘 설명 들으면서 아주 감명받았어요. 지은은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때 최태식 부사장이 다가왔다. 수고 많았네, 윤지은 양. 그는 잔을 들어 축배를 권하며 말했다. 솔직히 걱정 많이 했는데 괜한 기우였나 보군. 지은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부사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좋은 경험 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식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딱히 흠잡을 데 없는 그녀의 답변에 그는 싱거운 웃음을 지었다. 허허, 그래. 앞으로도 정진하게. 회장인 아버지도 뒤늦게 다가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해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아버지 하고 대답했다. 강석훈 팀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동안 딸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온 윤재혁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다. 딸이 이렇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니 그저 대견하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은 스스로 느낀 변화가 컸다. 처음 JK그룹 대저택에 발을 들였던 날, 그녀는 주눅들고 두려웠다. 자신이 이 거대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은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멸시받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지난날의 서름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기 안에 이렇게 강단 있고 똑똑한 면이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밤, 지은은 할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정말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다들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아 토닥이며 그렇지, 우리 지은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다 하고 칭찬했다. 윤재혁도 눈시울이 붉어져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구나. 이렇게 능력 있는 널 이제야 알아보다니.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제라도 알아봐 주셨으니 됐어요. 저도 이제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누가 내 가치를 깎아내리든 나는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부모 없는 티가 난다고? 가정환경이 불우하다고? 그건 나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다. 윤지은이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내 이름, 내가 빛내 보이겠다. 친부와의 재회.
그리고 가족.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과 윤재혁 회장 부녀의 관계도 깊어갔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조심스러워하던 것도 잠시. 회장은 퇴근 후면 꼭 지은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두 사람은 식탁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조금씩 지난 세월의 공백을 메워갔다. 윤재혁은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고 지은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혈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지은은 새삼 신기하고 벅찼다. 어느 날 밤 윤재혁은 서재에서 한 낡은 사진첩을 꺼내 지은에게 내밀었다. 이 사진들 좀 볼래?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 윤재혁과 한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지은은 그 여인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였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활짝 웃고 있었고 곁에 아버지는 다정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윤재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참 밝고 고운 분이었지. 내가 한때 너무 바보같이 굴어서 그분과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회사 일에만 매달리느라 정말 후회된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와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분명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윤재혁은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지은아. 넌 어쩜 이렇게 속이 깊으냐. 그날 밤 부녀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었다. 지은에게 그것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그녀에게도 이제 아버지가 있고 친할머니가 있고 무엇보다 끝까지 곁을 지켜준 외할머니가 있었다. 친할머니는 매일같이 손녀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며 귀여워했다. 우리 손녀는 뭘 좋아하니? 어려서 못 입어본 드레스 못 입혀준 게 한이었는데 이제야 입혀보네 하시며 오시며 액세서리를 사다 주었다. 지은은 그 정성이 고마웠지만 너무 과분하게 느껴져 사양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친할머니는 할미한텐 이게 재미다. 받아주렴 하고 웃으셨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또 특별한 동지애를 쌓았다. 서로 지은이를 위해 애쓴 점에 존경과 고마움을 표하며 금세 가까워졌다. 두 노모가 한데 모여 손잡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지은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윤재혁 회장은 외할머니를 극진히 대접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죠. 지은이도 원하고 저희 어머니도 바라십니다. 처음엔 사양하던 외할머니도 손녀 곁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 함께 살기로 했다. 그렇게 지은은 두 할머니와 아버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며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아갔다. 매일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국을 함께 먹는 것, 다 같이 TV 앞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 누군가 늦으면 걱정하며 전화하는 것, 예전엔 남들만 누리는 평범한 행복이라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자신의 일상이 되었다. 물론 부녀 사이에 때때로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회장은 과보호하는 마음에 지은에게 위험하거나 힘든 일은 시키지 않으려 했고 지은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가 답답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은 회장이 이번 해외 출장은 내가 안 가도 될 것 같다. 혹시 위험할 수도 있고 공부는 국내서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자 지은이 서운한 나머지 아버진 아직도 제가 약한 아이로만 보이나 봐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감싸주시면 회사 사람들도 저를 인정 안 할 거예요 하고 토라진 적도 있었다. 윤재혁은 딸의 그런 반응에 놀라면서도 기특해 웃었다. 알았다. 우리 딸 말을 들어야지. 결국 지은은 해외 출장도 다녀오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윤재혁은 딸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지은은 아버지의 애정 표현이 서툴 뿐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다. 통쾌한 반격, 새로운 시작. 윤지은의 인생은 상견례에서 모욕당하던 순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이제 그녀는 JK그룹의 당당한 후계자로서 회사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언론도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차차 그녀가 실제로 회사에 기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다. 몇몇 주간지는 윤지은 실력 입증, JK그룹 순환 같은 제목으로 그녀를 조명했고 인터넷상에서는 그녀를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다. 알고 보니 능력 있는 금수저, 초반엔 운으로 자리 꿰찬 줄 알았는데
진짜 노력 많이 했나 봄 같은 반응들이었다. 지은은 그런 관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다. 한편 정민수와 그의 어머니 한정혜의 근황은 지은에게 특별히 들려오는 일이 없었다.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소문으로 듣자니 한정혜는 상견례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바깥 출입을 삼갔다고 했다. 민수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는 있으나 예전 같지 않았고 두 모자는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지은은 잠시 씁쓸함을 느꼈지만 그뿐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갈 뿐이니까. 지은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녀의 곁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 있었다. 특히 강석훈 법무팀장은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고 지은이 힘들어할 때마다 좋은 조언을 해주곤 했다. 둘은 일 때문에 같이 회의를 준비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적인 대화도 트이게 되었다. 강 팀장님, 가족들은 다 지방에 계신다고 했죠? 외로울 때 없으세요? 하고 지은이 물으면 강석훈은 웃으며 지은 씨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제가 외로울 틈이 있나요? 하고 농담을 섞곤 했다. 지은은 강석훈의 그런 점잖으면서도 다정한 면모에 점점 호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야근 후 함께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다.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따끈한 어묵 국물을 함께 마시며 지은은 문득 지난날 생각에 잠겼다. 강 팀장님, 저 기억나세요? 저 처음 뵀을 때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강석훈은 빙그레 웃었다. 그럼요. 사실 저도 그날 엄청 긴장했었습니다. 큰 소식을 전하는 임무였으니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그때까진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사랑도 잃고 제 자신도 부끄럽고. 근데 인생 참 모르죠? 이렇게 반전될 줄이야. 그녀가 빙긋 미소 지었다. 강석훈은 지은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씨는 충분히 그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도 제가 봐서 알잖아요. 지은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과찬이세요. 저도 부족한 거 많은걸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가 피했다. 은근한 설렘이 지은의 가슴 속에 피어났다. 혹시 나 이 사람에게.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내색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가족들 눈엔 둘 사이의 변화가 보이고 있었다. 친할머니는 어느 날 우리 지은이 그 법무팀장 총각이랑 같이 있으면 표정이 아주 밝더라 하고 미소 지었고 외할머니도 허허 눈빛이 다르긴 하더라 하며 장난스럽게 웃으셨다. 지은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할머니도 참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했지만 콩닥거리는 자신의 마음까지 숨길 순 없었다. 며칠 뒤 지은이 주관한 사회공헌 재단 행사에 강석훈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이 참석했다. 행사가 끝나고 정원에 마련된 조명 아래에서 가벼운 파티가 이어졌다. 지은은 자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쁨에 환한 얼굴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강석훈은 그런 그녀를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흩어진 틈을 타 다가왔다. 오늘 행사는 대성공이네요. 다 지은 씨의 노력 덕분입니다. 지은이 겸손하게 에이,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죠. 하고 웃었다. 잠시 둘만의 정적이 흘렀다. 가을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석훈이 용기를 낸 듯 입을 열었다. 저, 지은 씨,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사실 처음 윤지은 씨를 찾아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지은 씨를 곁에서 지켜봐왔습니다. 누구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지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강석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저는 앞으로도 사적으로도 지은 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저 지은 씨를 좋아합니다. 지은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강석훈의 얼굴엔 진심과 긴장이 묻어 있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팀장님께. 강석훈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러면 네, 우리 좀 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 볼까요? 지은이 수줍게 말하자 강석훈은 밝게 웃으며
네, 고맙습니다. 지은 씨 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 광경을 멀찍이 서 지켜보던 윤재혁 회장과 두 할머니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친할머니는 젊음이 좋구먼 허허 하고 흐뭇해했고, 외할머니는 눈시울을 훔치며 우리 지은이 이제야 웃네 웃어 하고 감격스러워했다. 윤재혁은 딸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 딸을 곁에 두고만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의 쓸쓸함도 살짝 느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우리 딸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그렇게 윤지은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JK그룹의 당당한 후계자로서 회사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었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아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으며, 게다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동반자까지 곁에 두게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은은 할머니들과 아버지, 그리고 강석훈과 함께 소박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예전처럼 근사한 호텔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모두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한 손엔 외할머니의 손을, 다른 손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걸었다. 앞서가는 강석훈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난 참 복도 많지. 이렇게 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또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 현관에 들어서기 전 지은은 문득 몇 달 전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아. 결국 다 잘 될 거야.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소중한 사람이니까. 삶의 쓴맛을 보았던 그녀였지만 결국 그 고난은 단단한 꽃을 피워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사랑하는 이들의 도움으로 전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윤지은은 미소 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만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그녀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가슴 속 깊이 뜨거운 감사와 행복이 차올랐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의 장장을 넘어 희망의 장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희망찬 미래에는 시원하고 통쾌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혼잣말로 조용히 속삭였다. 나 정말 행복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윤지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고 활짝 웃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딛었다. 한껏 복수하고 만끽한 통쾌한 인생 역전의 결실을 마음껏 누리면서 윤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